하루 인삼 3g을 복용시킨 후 적외선 체열기로 체온의 변화를 관찰했다. 인삼이 열을 올린다는 속설과 정반대로 결과가 나왔다. 인삼을 복용한 초기에는 오히려 체온이 내려가고 차츰 평균 체온으로 회복됐다. 인삼이 체온을 올리지 않은 것이다. 혈압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자 혈압이 낮은 경우 높아지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낮아져 혈압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적외선 체열 촬영, 그리고 체온이나 혈압, 맥박수, 그다음 자각 증상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 분석을 해본 결과 모두 열증과 상관없이 정상 범위 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삼을 먹게 되면은 몸에 열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삼은 체온, 혈압 등을 조절해 신체 항상성을 유지시킨다. 그 비밀은 양리 효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의 비율에 있다. 흥분작용을 하는 트리올계와 진정작용을 하는 다이올계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 신체 항상성을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체 조절작용, 또 균형을 잡는 작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균형이 무너지면 인삼이 이를 본래대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즉 혈압이 낮은 사람은 올려주고 높은 사람은 낮추려고 합니다. 맥이 빠른 사람은 낮춰주고 또 맥이 느린 사람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는 성분이 인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삼이 가장 좋은 것일까? 흔히 흙이 묻어있는 것이 더 신선하고 그만큼 효능도 더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인삼에 묻은 흙 속에는 토양 속에 좋지 않은 유기화학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흙이 없는 깨끗한 인삼을 고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 토양 속에는 흙만 있는 게 아니고 거름 성분이라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인삼을 살 때는 반드시 검사 필증이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인삼은 국가에서 지정한 인삼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인삼의 형태와 수분, 농약 검출량 등을 검사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에만 검사 필증이 부착된다. 따라서 검사 필증이 부착된 인삼을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 농약이 검출된다든지 그다음에 수분이 과다가 됐다든지 연근이 혼입이 됐다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반려를 시켜갖고 재조리를 시킨다든가 다시 선별을 시켜 갖고 온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삼 재배지인 경상북도 풍기읍. 이곳 사람들은 인삼의 잔뿌리를 버리는 법이 없다. 물에 잔뿌리만 넣고 끓여 먹는다. 마을 사람들은 인삼뿌리 달인물이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잔뿌리에 좋은 성분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이제 한두 잔씩 잡수면 건강이 좋고,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한 잔 잡수면은 피로가 좀 풀려요. 실제로 인삼의 잔뿌리에 양리 효능 성분이 많은 것일까? 인삼의 진세노사이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함량이 많아진다. 1년간 인삼은 잎 하나에 뿌리 하나가 전부지만 4년을 넘어서면 잔뿌리가 유난히 많아짐을 알 수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는 인삼의 잔뿌리, 이 속에 진세노사이드가 다량 분포하고 있다. 몸체와 잔뿌리의 성분 함량이 똑같을 정도다. 따라서 잔뿌리가 많을수록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인삼의 주 약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의 껍질과 가는 뿌리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잘못 알고 인삼은 굵고 큰 것일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약효 성분은 좀 작더라도 잔뿌리가 많은 것, 여기에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인삼을 고르실 때에는 좀 뿌리가 작더라도 잔뿌리가 많이 달려있는 이런 인삼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삼은 많이 먹을수록 그만큼 더 좋은 걸까? 인삼의 진세노사이드는 일정량 이상 먹으면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니다. 하루 복용량은 어린이 80mg, 어른 240mg의 진세노사이드가 적당하다. 말린 인삼으로 보면 각각 3g과 6g 정도다. 일반적으로 복용량은 한 6 내지 18g 정도. 그러니까 인삼 100g으로 한다면 한 뿌리 내지 3뿌리 정도 하루에요. 이런 정도 양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삼을 달여서 먹었던 조상들의 조리법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일까? 서울대 박정일 교수팀과 함께 생삼과 건삼을 달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생삼 200g의 성분을 먼저 분석했다. 또 달이는 시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간대별로 성분 분석을 해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인삼을 달이자 생삼에 있던 RB1, RB2 등 일반 진세노사이드는 줄어들었다. 그런데 암 예방 효과를 가진 RG3, RG5 등 고기능성 진세노사이드는 급격히 증가했다. 인삼을 달이는 과정에서 성분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산화작용을 하는 당화합물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인삼은 달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효가 강합니다. 24시간까지 약효가 꾸준히 증가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달여서 새로 생성되는 성분들, 아까 말씀드린 진세노사이드, RG3, RG5, RK1이라든가 또는 아미노 당화합물이라든가 이러한 성분들이 원래 인삼에 들어있던 성분보다도 훨씬 약효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달여서 드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프랑스 와인이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학적인 사실인데요. 일반인들까지 이런 효능을 알게 된 데는 와인에 대한 수많은 의학적 연구가 진행이 돼서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인삼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서 그 효능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지만 이 와인에 비하면 미흡한 편이죠. 그래서 아직도 인삼의 많은 성분과 효능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때 한국의 대표 브랜드 인삼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될 겁니다.